자, 이번에는 목동고등학교 통합과학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작년 기출문제고 그림 가와 나는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이 지나기 전과 지난 후 우주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8만 년이라는 시기야. 우리가 38만 년이라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지? 우주 배경 복사였죠. 그래서 이후는 38만 년 이후에는 뭐가 나타난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 알면 되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요. 그럼 빅뱅 3분 후라고 불러서 3분 후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이 생기는 거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거였습니다. 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아직 전자까지 결합하지 않은 가와 같은 상태 된 거 맞죠? 자, 니은 우주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서 가로 변했다. 아니죠. 가에서 나로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자가 결합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다. 바뀌었죠. 나의 빛은 우주 전역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전역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거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때는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별빛 스펙트럼 나와 있고요.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펙트럼 뭐 가지고 선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의 종류, 색이라고 해야 되죠. 선의 색깔, 위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어떤 별의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성을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이거 흡수선의 뭘 가지고 굵기 가지고 밀도를 알 수 있다 그랬다. 그치? 밀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량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네요. 디귿 고온의 별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를 관측할 때 여러 방출선 고온의 별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는 방출 스펙트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방출선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표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과 생석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 원소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인데 얘는 주계열성이죠. 그래서 주계열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헬륨이 탄소에서 산소로 되는 거 얘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규소에서 처리되는 것은 초고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였죠. 자, 다는 초고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다 맞고요. 별의 중심 본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뭐가 일어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반응이 시작된다. 맞는 내용이죠. 납은 언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와 다 사이가 아니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니까 디귿 내용은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 가, 나, 다는 지구, 인간, 지각을 이루는. 자, 지구, 인간, 지각이야. 자, 그러면은 수소, 질소, 기타 있어. 그리고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철이 제일 많아. 철이 가장 많은 것이 지구예요. 그죠? 철 다음 뭐가 두 번째로 많아?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거야. 자, 산규, 알, 철, 칼라, 칼마 이렇게 외웠어요. 얘는 지각되겠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산소,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것이 규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다? 인간이다. 인간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다? 산소가 제일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탄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 거예요. 자, 기억과 미음 나왔어. 기억은 탄소, 미음은 뭐였다? 산소죠. 산소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라 그랬어. 기억은 4개인데 탄소는 4개죠.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죠. 그래서 1번 내용은 틀린 내용이네. 니은이 뭐였죠? 산소죠.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디귿,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디귿이 생성된다. 맞죠? 초거성에서는 규소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 탄수화물이나 지질 등과 같은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질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 리을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이다 라고. 리을이 뭐였어? 산소였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되니까 산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태양계의 형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태양계의 천체의 재료가 되었다. 맞죠? 얘는 태양계의 형성은 언제 일어나? 초신성 폭발 이후에 태양계의 형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재료로 이용이 된다.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성운이 회전하면서 뭐한다? 중력 수축도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축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원시 태양, 주변에서는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더라. 맞는 내용입니다.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요. 원시 지구가 형성된 후 지구의 대기의 온도는 점점점 감소하였다. 맞죠?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전부 다 맞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 거예요. 6번 문제.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몇 개? 4개가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장석은 석영과 달리 규소 일부를 산소와 같은 원소들로 대신하여 있다. 자, 규소 일부를 산소가 아니죠. 규소와 산소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장석은 석영과 달리 규소 일부를 산소와 같은 원소가 아니라 다른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감남석 나와 있다. 독립형 구조의 대표 광물이며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음이온과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온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공유 결합을 하는 거다. 금속 양이온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모두 공유하는 결합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다? 석영이 있죠. 망상형 구조인 석영 있습니다. 휘석, 규산염 사면체에 산소 2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 광물이다. 답은 5번 되겠네. 자, 이 문제에서는 규산염 사면체에 대해서 각각의 종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형인지 단사설인지 복사슬인지 판상인지 망상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에서 이제 7번 문제를 볼 겁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3가지 물질 나와 있어요. 그쵸? 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야. 효소의 주성분은 뭐였다?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A에 들어갈 거 단백질, 지질이니까 B에는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생명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건 호르몬이 주로 관여를 하고요.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근데 이 호르몬은 지질로 된 호르몬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질과 탄수화물 나누는데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 됩니다. B에 해당하는 물질 탄수화물이죠. 글리코젠의 형태로 생명체에 존재한다. 간에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 존재하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A는 탄수화물 아니고 뭐였다?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DNA, RNA, 단백질을 나타낸 거래. DNA. 그럼 DNA는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먼저 적자.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타이민.
AGATT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네요. DNA와 RNA 모두 폴리펩타이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가닥은 단백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 결합할 때 수소 분자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분자가 빠져나와요?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래.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현대 주기율표의 기준은 원자량 아니고 원자번호 순서였죠. 원자번호 순서다. 양성자수. 자, 그리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맞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배열하고요.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사람은 누구다? 모즐리죠.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는 내용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0번, 11번 풀 때 일단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적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게 더 빨라.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칼륨, 칼슘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적으면 돼. 그리고 17쪽에 있는 것이 브로민 될 거야. 여기는. 자, 이렇게 적어 놓고요. HCJ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일족 금속이죠. 일족인데 뭘 제외해? 수소는 제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B는 비활성기체로 헬륨이니까 강고연기구에 사용되는 거 맞고요. G 3죽이니까 전자껍질 3개, 16적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6개 돼야 되죠. D가 틀린 내용이네. 공유된 전자수는 D는 15적이니까 D2는 공유된 전자수는 3개 있어야 되죠. 3중결합할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 형태가 되니까 2중결합이니까 공유된 전자쌍수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하나만 됩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A와 D가 안정한 A가 수소였고요. D가 질소였잖아. 그러면 얘가 안정한 화합물이 된다라는 얘기는 NH3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NH3를 형성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학식 아니죠. 그죠? NH3예요. 자,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질소, 수소 둘 다 비금속 원소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죠? 가는 고체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물에 녹여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NH3라고 하는 것이 염기야 염기 그지 약염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이면은요 NH3가 물에 녹으면은 어떻게 돼요?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요 내용에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가를 이루는 D에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배치된 전자수는 8개이다. 공유결합해서 안정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8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내용 되겠네. 자, 12번 볼게요. 이제 자, 12번. 아래 그림은 물질 X의 온도에 따른 전류의 세기야. 자, 그러면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 물질 X는요. 온도가 높아질 때 고체 상태야 이때는 그리고 액체 상태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죠.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맞는데 분자라는 말이 틀린 내용이야. T도시 미만에서는 고체 상태였고요. 물질 X를 물에 녹이면 전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성돼?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세 번째 페이지 13번 문제. 자, 이제 세포 나와 있어요. 그죠?
세포인데요. 각각의 명칭부터 적고 시작을 할게요. A가 골지체입니다. 그죠? 골지체. B는 중심체라고 하는 거야. 중심체 또는 중심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가 미토콘드리아. D가 알갱이라고 했잖아. 그치? 리보솜 될 거고요. E는 엽록체. F는 세포벽. 가는 동물, 나는 식물세포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 골지체.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관여한다. 운반에 관여하는 거는 소포체죠. 근데 골지체도 운반과 저장에 관여한다. 여기까지 맞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A의 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은 무조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틀린 거야. 운반은 소포체가 운반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골지체는 주로 저장에 관여한다. 그리고 분비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운반이 틀린 내용이야. 1번은. 일단 옳지 않은 거 1번 하나 골라주고, B는 중심체로 막구조가 아니다. 그지? 막구조가 아닌 거 두 가지 있어. 중심체랑 리보솜이랑 두 가지는 막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야. C와 E는 이중막구조. C, E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중막구조 맞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E는 광합성에서 산소 발생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D는 뭐였다? 리보솜이죠. 막구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막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 F는 세포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맞죠?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답은 1번하고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그림 가는 물질 A와 B의 세포막의 이동이야. 자, 그럼 가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순 확산이 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다. 그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포화가 될 때까지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속도가 증가하고요. 포화가 되면서 속도가 일정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물질 A는 주로 저분자나 수용성 아니고 어떤 성? 지용성 인지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기억 틀린네요. 포도당과 이온은 수용성이고 큰 분자의 물질이니까 B와 같이 이동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물질 B의 이동에는 단백질이 관여하고 포화성을 나타낸다. 맞죠? 촉진확산, 단백질에 의해서 포화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때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그림은 식물세포를 증류수 20% 소금물에 일정 시간 동안 놓아뒀대. 증류수는 저장액이야. 그리고 20% 소금물이 고장액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식물세포에서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농도가 높은 고장액에 넣으면은 식물세포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거야.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은 가는 20% 소금물에 넣은 상태고요. 나는 증류수에 넣은 상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두고, 자, 가는 식물세포를 20% 소금물에, 그리고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했다?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한다. 세포막이 세포벽에 떨어지는 현상,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적혈구를 나와 같은 용액에 넣게 되면 적혈구막이 터진다. 적혈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증류수와 같은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적혈구의 막이 터진다. 이 터지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는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 부피가 증가하는 거 맞죠? 이때를 팽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팽윤 현상. 팽윤 상태. 팽팽해지는 부피가 증가한 상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볼 거예요. 16번 문제. 자, 그림은 동물의 세포막을 통한 여러 가지 물질 이동 방식이야.
자, 얘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니까 촉진 확산이라는 거고요.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능동수송이라는 것을 해요. 능동수송. 자, 얘는 포작용이야. 외포작용, 내포작용이란 포작용인데 얘도 능동수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은 뭘 사용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물질을 이동하는 거고, 얘네들은 확산이니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의 이동은 ATP가 소모되지 않는 과정이다. 맞고요. C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 뿌리털에서 토양으로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삼투죠. 삼투 현상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디귿. D는 단백질과 같은 크기가 큰 물질을 ATP 에너지를 소모하여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맞죠? 포작용이라고 해서 세포 내에서 생성된 단백질이라든가 호르몬 이런 것들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서술형 문제들입니다. 서술형 문제들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 중 하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추정한 과정 물었습니다. 추정한 과정 3단계로 설명해야 돼. 일단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1단계 보면은요. 1단계부터 본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우주 온도가 높았을 때야. 높았을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개수비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로 나타나더라. 이게 1단계예요.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돼? 2단계는 빅뱅 우주론에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변환이 안 일어나고 중성자에서 양성자 쪽으로는 변환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증가하고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물로 해서 얘네들의 개수비는 얼마가 된다? 약 7대1로 나타났대. 자, 이 순간에 뭘 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 3단계에 자, 이 순간에서 뭘 한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 얘가 뭐야? 헬륨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을 만들더라. 빅뱅 후 3분 정도 되었을 때. 자, 그리고 나머지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원자핵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 개수비는 몇 개가 돼? 12개 돼? 1개가 돼. 그러므로 얘네들의 질량비는 12개니까 12, 1개니까 4 돼서 3대1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답형이 주계열 단계에서 별이 빛을 낼 수 있는 원동력.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과 지구의 구성 원소 중 질량비가 가장 큰 원소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과 연관지어 설명하라고 했어. 자, 우리 언제 보냐면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자,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미행성체의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미행성체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긴다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생기지.
바다가 생겨. 그래서 액체 상태니까 어떻게 돼?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중심부 쪽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오지. 표면으로 올라와. 이 가벼운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다?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의 구성원소는 주로 가벼운 것들, 지구의 구성원소는 무거운 것들. 그래서 질량비가 가장 큰 원소가 서로 다른 이유는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일 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중심과 윗부분으로 각각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위의 이유로 지구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라고 물었어. 자, 마그마 바다일 때 어떤 거냐면 무거운 물질인 철과 니켈은 중심부로 이동을 해서 뭘 만들어? 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가벼운 물질인 규소와 산소는 위로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뭘 만들어? 멘틀을 만들죠. 그래서 이 멘틀의 상단부가 식어서 윗부분은 뭐가 돼? 지각이 되더라 라는 것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는 핵과 멘틀로 나뉘어지더라, 그리고 멘틀이 식어서 지각이 되더라 라는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 가라고 얘기를 했어. 보통 염소기체를 사용을 해요. 염소를 사용하고, 가가 안정된 전자배치를 할 때 각 원자의 비활성 기체인 나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는데, 가 물질의 화학식 Cl2 상태는 기체 상태예요. 나의 원소기호 아르곤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소기호는 아르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좀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서답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원자 X는 3주기 원소이고요. 안정된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어 전자 3개를 내놓으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3주기 몇 족 원소야? 13족 원소예요. 그쵸? 3주기 13족 원소니까 얘가 뭐가 돼? 알루미늄이 되겠다. 그치? 알루미늄 됩니다. 알루미늄. X는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X가 안정된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야. 그러면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질 거야.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가 이렇게 있어. 안정된 전자 배치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하는 것까지 그려주면 돼. 8개 존재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 전자 배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X가 산화이온과 안정한 화합물을 만든대. 그럼 X는 3주기 13족 원소야. 그럼 X 3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산화이온은 O, 2 마이너스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결합해? 얘 두 개랑 얘 두 개랑 얘 세 개랑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X2O3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번이요. 자, 아래 질문에 맞게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6번의 1번 문제는 좀 복잡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네. 자, 분비되는 과정을 그리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은 일단 핵을 그려야 돼요. 핵을 이렇게 그릴 거야. 핵을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가 핵이에요. 핵을 그려주고요. 여기에 뭘 그려줄까? 이제 소포체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 정도만 그릴게요.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뭘 그려준다? 점 찍은 얘가 리보솜이죠. 리보솜을 그려줘요. 그리고 소포체 옆에 이렇게 그려요. 얘가 뭐다? 골지체죠. 골지체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포막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색깔 바꿔서 정리를 하자.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단백질을 합성하죠. 얘가 단백질이라고 가정할게.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이 어떻게? 소프체를 따라서 운반을 해. 그래서 운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 막이 요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요막이 요렇게 이동을 할 거야. 골지체 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얘가 운반소낭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운반소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반소낭 주머니에 쌓여서 골지체 쪽으로 이동해. 그럼 골지체에서 뭘 한다? 단백질을 가공하죠. 가공하고 이제 뭘 해야 돼? 분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골지체가 이렇게 튀어 오를 거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여기에 생성된 단백질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해서 세포막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세포막에 붙어서 여기서 단백질을 세포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과정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소포체와 골지체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운반해? 단백질을 운반하는데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골지체는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을 변형을 시키고 운반을 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변형, 분비, 얘는 운반, 요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 기출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고요. 목동고등학교 특징상 어떤 문제들? 서답형에서 좀 더 디테일한 답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